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극이에요. 70평생 자식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걸 되갚아준 이야기죠. 보시면서 속이 뚫리실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한정임 여사. 71세의 그녀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임의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묘한 미소가 번졌죠. 병실 문이 열리고 첫째 딸 한수진이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른 거야? 나 빨리 나가봐야 해. 수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이어 둘째 아들 한민우도 들어왔어요. 엄마,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빨리 끝냅시다. 민우는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어요. 정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불렀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한정임 여사의 전 재산 70억 원은 수진과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간병인 박소영 씨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 수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미쳤어. 간병인한테 70억을? 민우도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무효야! 당장 취소해! 하지만 정임은 차갑게 웃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는 지금부터야. 정임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너희가 저지른 일들 전부 여기 있어. 수진과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정임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경찰에 고소장 넣었어. 너희 둘 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참 고맙죠. 공짜예요. 그러게요. 잠깐이면 되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라카이 락! 6개월 전으로 돌아가요. 한정임은 혼자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췌장암 사기입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정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가족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제가 직접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정임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죠. 첫째 딸 수진, 45세. 정임은 수진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사업자금, 총 8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수진이 정임에게 한 건 뭐였을까요? 3년 전 추석. 엄마,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다네. 엄마는 오빠네 가야 되겠어. 미안. 수진은 친정엄마를 명절에도 집에 부르지 않았어요. 2년 전 정임의 생일. 엄마 생일? 아, 깜빡했다. 그런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 오늘 골프 약속 있는데 빠질 수가 없어. 말로만 미안하지 생일 축하 문자 하나 안 보내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엄마, 급한 일 있어서 그러는데 3천만 원만 빌려주라. 바로 갚을게. 수지는 돈을 빌려가고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우는 결혼하면서 정임에게 집계약금 1억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가게 차릴 때 5천만 원, 차 살 때 3천만 원, 손자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 하지만 민우가 정임을 찾아온 건 1년에 두세 번. 그것도 돈이 필요할 때만이었어요. 정임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잘해줘서 문제였나?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엄마, 급한 일 있어서 왔어. 정임은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수진아. 밥은 먹었어? 수진은 거실로 들어가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회사가 지금 위기야. 5천만 원만 빌려주라. 정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이번엔 좀 어려워. 병원비도 있고. 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병원비. 뭐 큰 병이라도 걸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검진 비용이 에이, 검진은 무슨. 엄마 나이에 검진에서 뭐해. 어차피 늙으면 다 아픈 거지. 수지는 정임의 건강 따윈 관심도 없었어요. 어쨌든 돈 안 빌려주는 거야? 정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2천만 원은 가능할 것 같아. 수진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어요. 2천. 그걸로 뭘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 붙여줘. 나 급히 가봐야 해서. 수지는 5분도 안 돼서 집을 나갔어요. 정임은 쓸쓸하게 혼자 남았죠. 며칠 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민우야. 지금 시간 있어? 정임은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 무슨 일이야? 엄마, 사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엄마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잠깐만 옮겨줄 수 있어? 정임이 놀라서 물었어요. 집 명의를 왜? 세금 절약 때문이야. 엄마 나이에는 증여세가 적게 나오거든. 나중에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줄게. 정임은 불안했어요. 그래도 집은 좀.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나를 못 믿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았어. 엄마가 날 안 믿는구나. 됐어. 끊을게. 민우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 자식이라고 더 이상 당하고만은 살 순 없지. 정임은 수첩을 꺼내 지난 10년간 자식들에게 준 돈을 계산했어요. 수진에게 준 돈 8억 2천만 원, 민우에게 준 돈 6억 5천만 원, 합계 14억 7천만 원. 그리고 돌려받은 돈은 단 한 번도 돌려받은 적도, 갚겠다고 연락이 먼저 온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정임은 자식들이 힘들어서 그렇겠지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삶의 끝자락에서의 정임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임은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 내 삶도 얼마 안 남았고 내가 잘못 키운 건지 한번 두고 봐야겠어.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보자. 정임은 컴퓨터를 켜고 간병인 소개서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정임은 간병인 이력서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러다 한 이력서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름 박소영, 28세. 경력 간병인 5년차. 특이사항 입양아 출신. 가족 없음. 정임의 가슴이 뛰었어요. 사진 속 소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딸. 내가 버린 딸. 28년 전 정임은 셋째 딸을 입양 보냈어요. 당시 남편이 강요했죠. 우리 형편의 셋은 못 키워. 큰애들 교육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정임은 울면서 갓난아기를 입양기관에 맡겼어요. 그리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죠. 큰애 둘을 위해 셋째를 포기했는데 정작 그 큰애들은 엄마를 이용하기만 했어요. 정임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28년 동안 간직한 입양 서류와 아기 사진, 그리고 몰래 수집한 소영의 성장 기록들. 정임은 입양기관에 돈을 주고 소영의 소식을 꾸준히 받아왔거든요. 초등학교 입학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간병인 자격증 받은 날 사진. 정임은 멀리서 소영을 지켜봤어요.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지금 운명이 둘을 다시 만나게 했어요. 정임은 전화를 걸었어요. 박소영 씨로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한가요? 다음 날 정임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소영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모시게 된 박소영입니다. 정임은 소영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매, 코, 입매. 전부 닮았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부탁해요. 소영은 능숙하게 짐을 정리하고
환자복을 챙겼어요. 혹시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괜찮아요. 당신이 와줘서 괜찮아요. 소영은 정임을 정성껏 돌봤어요. 식사 챙기고, 약 챙기고, 몸 닦아주고. 정임은 감동했어요. 간병인 소영은 가족도 아닌 낯선 할머니인데 정임의 두 자식들보다 너무 정성과 진심으로 대했어요. 이 아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날 잘 대해줄까? 너무 잘 자라줬구나. 고맙다, 소영아. 소영은 자신이 정임의 딸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정임도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말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일주일 후 수진이 병원에 왔어요. 엄마, 입원했다며? 무슨 병이야? 수진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정임이 대답했어요. 그냥 검사 좀 받으려고. 수진은 병실을 둘러보다가 소영을 발견했어요. 간병인 구했네. 얼마 주기로 했어? 정임이 대답하기 전에 수진이 소영에게 말했어요. 야, 너. 우리 엄마 잘못이여. 알았지? 수진은 소영을 반말로 대했어요.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네. 잘 모시겠습니다. 수진이 정임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그나저나 지난번에 말한 돈? 정임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엄마 지금 아픈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에휴, 알았어. 그럼 엄마 치료 잘 받고 계셔. 수진은 10분도 안 돼서 병실을 나갔어요. 소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따님이 바쁘신가 봐요. 정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엄마보다 돈이 더 바쁘지. 며칠 후 민우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우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하지만 그 과일은 마트떨이 상품이었어요. 민우는 소영을 보더니 물었어요. 간병인이에요.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소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민우가 정임에게 말했어요. 엄마, 간병인 너무 비싼 거 쓰지 마세요. 요양보호사로 바꾸면 더 싸요. 정임이 화가 났어요. 민우야, 이 사람 잘해줘. 엄마가 돈 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민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절약해야죠. 나중에 다 우리한테 올 돈인데. 정임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민우가 당황하며 말을 돌렸어요. 아,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을 위해서요. 민우는 30분 있다가 나갔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소영은 정임이 안쓰러웠어요. 소영이 정임에게 물을 떠다 줬어요. 가족분들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책이라도 읽어드릴까요? 정임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 씨, 당신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소영이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입양됐어요. 친부모님은 모르고요.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양부모님은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소영이 덧붙였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거든요. 친부모님은 만나고 싶단 생각은 아직 안 해봤어요. 정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소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이유야 있었겠지만 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잊고 살래요. 정임은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미안해, 소영아. 정말 미안해.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수진이 병실로 쳐들어왔어요. 표정이 험악했어요. 엄마, 간병인 월급이 얼마야? 수진은 정임의 통장 내역을 몰래 확인한 거예요. 한 달에 350만 원이라고. 미쳤어. 정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돈으로. 네, 간병인 쓰는데 왜? 수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 돈이면 우리 집 대출 이자 낼 수 있을 정도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나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엄마가 좀 저렴한 요양보호사 구해서 차라리 우리 도와주는 게 서로 좋은 거잖아. 절약하자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정임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대체 왜 그래? 딸이 힘들다는데 도와줘야지. 내가 힘들다는데 엄마는 딸 힘든 건 안 보여? 수진은 소영을 노려봤어요. 야, 뭐 당장 나가. 소영이 당황했어요. 저는 수진이 소영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내가 나가라고 했어. 못 들었어? 정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한수진, 당장 손 놔! 수진이 놀라서 손을 놨어요. 엄마가 지금 겨우 이 아이 때문에 나한테 화낸 거야? 정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가! 당장! 수진은 황당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중얼거렸죠. 엄마 완전 미쳤네. 간병인 편 들고. 수진은 바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엄마 이상해. 간병인한테 완전 빠진 것 같아. 민우가 대답했어요. 뭐 간병인이 노인들 고안해서 돈을 미리 다른 데로 빼간다던데 설마 우리 어머니가. 수진이 불안해했어요. 그럴지도 몰라. 우리 뭔가 조치 취해야 하지 않아? 그날 밤 수진과 민우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 우리한테는 차갑고 간병인한테는 잘해줘.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느꼈어. 뭔가 엄마가 변한 것 같아. 수진이 제안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 명의 재산 미리 정리하는 게 어때? 민우가 눈을 빛냈어요. 그래. 엄마가 이상한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두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며칠 후 민우가 정임에게 서류를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건강보험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정임이 서류를 보려고 하자 민우가 다급히 막았어요. 엄마, 눈 아프시잖아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사인만 하세요. 정임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단 사인했어요. 그 서류는 건강보험 서류가 아니었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였죠. 민우는 정임 명의로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정임의 핸드폰에 대출되었다는 문자가 울렸어요. 정임은 눈을 의심했지만 그새 마음을 다잡았어요. 겨우 간병인 감싸줬다고 나를 속이고 또 돈을 빼가는구나. 한편 수진은 더 악랄했어요. 수진은 정임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위조 서류를 만들었어요. 정임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만들고 심지어 보험금 수령인도 자기 이름으로 바꿨어요. 총 5억 원이 넘는 빚이 정임 명의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악랄한 건 정임이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위조한 거예요. 수진은 아는 의사에게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받았어요. 이 진단서로 나중에 정임의 모든 법적 행위를 무효화시킬 계획이었죠. 하지만 수진과 민우는 몰랐어요. 정임이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걸. 정임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녹음, 서류 복사, CCTV 영상, 통장 내역.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죠.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자식들의 행동에 대한 충격을 정임은 혼자 감당해야만 했어요. 소영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요즘 따님과 아드님이 자주 오시는데 뭔가 분위기가 소영은 말을 아꼈지만 정임은 알았어요. 소영아, 걱정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소영이 놀라서 물었어요. 계획이요? 정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응,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정임은 변호사를 불렀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고소장은 누구를요? 정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 자식들이요.
정임은 변호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28년 전 이야기부터요. 그때 정임은 셋째 딸을 임신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아이 낳기를 반대했어요. 여보, 우리 형편의 셋은 무리야. 큰애가 중학교, 둘째가 초등학교인데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데? 정임이 울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도 우리 핏줄이잖아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핏줄이 밥 먹여줘. 현실을 봐. 셋째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지나 알아? 난 감당할 자신이 없어. 결국 정임은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입양 보내야만 했어요. 남편이 정임 몰래 입양을 아무한테나 시켜버리면 그나마 나중에 찾을 수도 없을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입양기관 직원이 아기를 데려갈 때 정임은 넋을 잃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정임은 아기 이름표에 이름을 썼어요. 한소영. 그리고 28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매일 밤 소영을 생각하며 울었죠. 아이러니한 건 정임이 그렇게 희생해서 키운 큰애와 둘째가 어떻게 자랐냐는 거예요. 수지는 명문대를 나왔어요. 정임이 학원비로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수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학력이 낮아서 대화가 안 통해. 수지는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무시했어요.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임이 사업 자금으로 5억을 대줬는데 민우는 사업이 잘 되자 엄마를 잊었어요. 엄마가 뭘 했다고? 그냥 돈 좀 빌려준 거지. 수진과 민우는 정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정임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제가 소영이를 버린 건 큰애 둘을 잘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큰애들이 절 이렇게 대하네요. 반면 제가 버린 소영이는 생모인지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영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수진과 민우는 법으로 처벌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증거가 확실하시면 승소 가능합니다. 정임이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전부 있어요. 녹음 파일, 위조 서류, 대출 내역, 전부요. 변호사가 놀라서 서류를 살펴봤어요. 이 정도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정임은 순간 놀라는 듯 하다가 다시금 호흡을 안정시키며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형사처벌이면 감옥에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정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어요. 차갑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좋아요. 전부 다 진행해 주세요. 한편 소영은 정임을 더욱 정성껏 돌봤어요. 어느 날 밤 정임이 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했어요. 소영의 근무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소영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간호사 불러올게요. 소영은 밤새 정임 곁을 지켰어요.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떠다주고 손을 잡아줬어요. 정임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영아, 고마워. 소영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영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소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임이 입을 열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수진과 민우였어요. 두 사람은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수진과 민우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 뒤로 낯선 남자도 함께 들어왔어요. 소영아, 잠깐 나가 있어 줄래? 정임이 소영에게 말했어요. 소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이분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야. 정임이 눈살을 찔렀어요. 정신과 의사. 왜? 민우가 가짜 진단서를 꺼냈어요. 엄마,
엄마가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서요. 정임이 코웃음을 쳤어요. 치매? 내가?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이상하잖아. 간병인한테 과하게 집착하고 우리한테는 차갑고. 이건 명백한 인지 장애 증상이야. 정임은 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건 후견인 지정 서류예요. 엄마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니까 우리가 엄마 재산을 관리하려고요. 정임이 서류를 받아 찢어버렸어요. 꿈도 꾸지 마.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정임이 차갑게 웃었어요. 무시. 아니야. 경멸하는 거지. 민우가 화를 냈어요. 엄마, 우리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정임이 말을 끊었어요. 참았다고. 너희가 뭘 참았는데. 정임이 서랍을 열어 장부를 꺼냈어요. 수진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아니? 정임이 장부를 펼쳤어요. 유치원비 300만 원, 초등학교 학원비 2,400만 원, 중학교 과외비 3,600만 원, 고등학교 학원비 4,800만 원, 대학 등록금 2,400만 원, 유학비 1억 5천만 원, 결혼 자금 1억, 사업 자금 5억, 총 8억 2천만 원이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임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정임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계약금, 사업 자금, 차량 구입비, 손자 교육비, 총 6억 5천만 원이야. 민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정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희한테 총 14억 7천만 원을 줬어. 그런데 너희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야? 생일 챙겨준 적 있어? 명절에 같이 밥 먹어준 적 있어? 엄마가 아플 때 간호해준 적 있어? 바로 당장 니들 애미가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너희가 애미를 돌보기를 했니? 아니면 간병비를 보태기를 했니? 병원에 꼴랑 찾아올 때는 지들 필요한 돈 얘기고 애미가 아파서 간병인 쓰는 거 그것도 돈 아깝다고. 그럼 니들이 이 애미를 돌보던가 이 늙은 엄마 어떻게든 치매로 몰아가서 애미 돈 뜯어낼 생각밖에 안 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왜 잘해줘야 하니? 수진이 변명했어요. 그건 우리도 바빠서. 정임이 소리쳤어요. 바빠. 골프 칠 시간은 있으면서 해외여행 갈 시간은 있으면서 정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너희 SNS 다 봤어. 수진이 너 지난주에 제주도 갔더라? 수진이 당황했어요. 그건 친구들이랑. 정임이 말을 끊었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갈 시간은 있는데 아픈 엄마 병문안 올 시간은 없어. 민우도 마찬가지야. 너 어제 강남에서 회식했지? 민우가 변명했어요. 그건 회사 회식이었어요. 정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회식할 시간은 있는데 엄마 만날 시간은 없어. 수진과 민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뭘 했는지 나 다 알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정임이 봉투를 꺼냈어요. 민우야, 내가 엄마 명의로 3억 대출 받은 거. 수진아, 내가 엄마 도장 훔쳐서 5억 빚 만든 거. 그리고 가짜 치매 진단서 만든 거. 전부 다 알아. 수진과 민우는 얼어붙었어요. 정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애미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 돈이 뭐길래 애미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니? 그 다음은 돈 한 푼 없는 노인네. 값싼 요양원에 평생 처박아 두려고 그런 거겠지. 니들 하는 거 보니 속내가 훤히 보인다. 그래서 애미는 결정했다. 난 너희를 고소할 거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발. 민우도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임이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 늦었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한수진 씨, 한민우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수진과 민우를 데려가려고 하자 수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 엄마 딸이야. 정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딸, 너희가 나한테 딸 노릇한 적 있어? 민우가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우리 인생 끝나요. 정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인생 끝내려 해놓고 이제 와서 지들 인생 끝난다고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 뻔뻔하지 않니? 니네 인생은 인생이고 이 애미는 늙었다고 인생도 없는 줄 아냐? 거기 가서 반성 좀 하고 인간 돼서 돌아오길 바란다. 경찰이 수진과 민우를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수진과 민우는 계속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가 망하면 엄마는 후회할 거야.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하지만 정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병실 문이 닫히고 정임과 소영만 남았어요.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임이 한숨을 쉬었어요. 긴 이야기야. 정임은 소영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수진과 민우가 어떻게 정임을 이용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배신했는지.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정임이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며칠 후 법원에서 공판이 열렸어요. 수진과 민우는 구속 상태로 출석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정임 씨 명의로 총 8억 원의 부정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도장을 위조하여 각종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피해자의 의사 능력을 무효화하려 했습니다. 재판장이 수진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수진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냉정했어요. 방청석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죠. 정임의 옆에는 소영이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정임 씨, 자식을 고소한 심정이 어떠십니까? 정임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 자식들은 저를 돈으로만 봤어요.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돈 다 뽑아가면 버리고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정임 씨의 자녀분들이 아니십니까? 정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는 사람이에요. 정임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기자들이 소영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저분은 누구십니까? 정임이 대답했어요. 제 간병인입니다. 정임이 설명했어요. 저는 28년 전에 셋째 딸을 입양 보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정임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첫째와 둘째를 위해 셋째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 첫째와 둘째는 절 배신했어요. 반대로 차라리 남인 제 간병인은 저를 극진히 돌보았어요. 월급이 늦어져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자식들이 와서 몸이 더 아파왔을 때 퇴근 시간인데도 절 곁에서 지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다음 날 뉴스에 대서특필됐어요. 71세 어머니, 불효자식 고소, 간병인이 진짜 가족 같은 모습.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댓글이 폭발했죠. 속이 시원하다. 저런 자식들은 감옥 가야 마땅해. 박소영 씨 대단하시다. 정임 여사님 응원합니다. 한편 구치소에 갇힌 수진과 민우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어요. 민우의 회사는 그를 해고했어요.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 달 후, 정임은 다시 모든 사람을 병실로 불렀어요. 변호사, 소영, 그리고 기자들까지. 정임이 발표했어요.
오늘 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어요. 본인 한정임은 전 재산 70억 원을 박소영에게 상속한다. 단 조건이 있다. 박소영은 한정임의 친딸이며 28년 전 입양 보낸 셋째 딸임을 밝힌다. 소영이 놀라서 정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정임이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아, 미안해. 이제야 말해. 너는 내가 28년 전에 버린 내 딸이야.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제 친엄마라고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큰애 둘을 키우려면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소영이 울먹였어요. 그럼 저는 언니,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정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응.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남이야. 정임이 입양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어. 내 출생 기록, 입양 서류, 전부. 소영이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정말 저를. 정임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소영아, 정말 미안해. 소영이 정임을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28년 만에 재회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정임이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큰애 둘을 위해 셋째를 버렸어요. 하지만 큰애 둘은 절 배신했고 셋째는 절 구했어요. 이게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기자가 물었어요. 첫째와 둘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임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아, 민우야, 너희도 언젠가는 늙는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그렇다고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다. 지금 너희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내주지 않는다. 그러니 남 탓 말고 세상 탓 말고 이제는 너희 손으로 너희 인생을 한번 다듬어 살아보렴. 이 애미는 너희가 세상으로 다시 나올 즈음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훈육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해 보거라. 너희 자식이 언젠가 너희를 이 애미처럼 밀어내려 든다면, 그걸 배우고 그대로 해버린다면, 그때 너희는 어떤 마음이 들지? 그게 너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답이다. 정임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병실엔 이젠 정임과 소영만 남았어요. 소영이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도 자식인데.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쟤들은 자기 스스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정임이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내 딸은 너다. 소영아, 너에게만 전념하고 싶구나. 3개월 후, 정임의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소영이 매일 곁을 지켰거든요. 어느 날 정임이 소영에게 말했어요. 소영아, 엄마는 행복해. 마지막에 너를 만났으니까. 소영이 정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어머니 만나서 행복했어요. 며칠 후 정임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소영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소영은 TV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불효자식 사기 사건의 한수진 씨와 한민우 씨, 항소 기각되어 형이 확정됐습니다. 소영이 TV를 껐어요. 그리고 정임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1년 후, 소영은 정임이 남긴 돈으로 요양원을 열었어요. 정임 요양원. 소영은 매일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봤어요. 정임이 자신을 돌봐준 것처럼 소영이 요양원 어르신들과 웃고 있는 모습, 그 뒤로 정임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이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